네, 대박친구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을 뒤로한 채 오늘은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활기를 되찾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쉬운 모습이죠.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 IT 투톱의 약세로 인해서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내 종목 언제쯤은 신바람이 날 수 있을지 많이 고민되고 걱정이 되시다면 저희 대박친구 2부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박친구 2부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은요. 네, 바로 이 꽃받침만으로도 짐작이 가셨을 겁니다. 바로 상한가율을 통해서 탄생한 귀요미 송펀드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귀여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연륜과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가실 예정이니만큼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송펀드 전문가님은 과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는지 그 노하우를 전해 듣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189901994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펀드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제가 TV에 출연하게 돼가지고 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그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요. 저도 매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보면은 차분하게 서두르지 말고 남을 부려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투자 원칙이 있어야지만이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길을 잘 극복을 한 사람만이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위해서는 이 고통의 시간을 잘 어떻게 견디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러면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어제 너무 많이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네.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시장 포인트 짚어주시죠. 오늘 시장은 보면은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증시도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있다면서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아까 앵커님도 말씀했듯이 우리나라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인 것은 좀 우리 시장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시작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은 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하이닉스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시장 이야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제가 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가장 빠진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3분기에 그 서버 디램 가격이 한 10% 정도 빠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모바일 디램 가격도 한 5%,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증권사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가격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특히 보면은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종목이 여기서 차트가 나올는가 모르겠네요. 차트가 나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이따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는데요. 네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요. 잠깐만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차트부터 살펴보고. 네. 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차트를 보면요. 이 주식이 지금 잠깐만요. 기간이 너무 짧게 선정이 돼가지고 200일을 선정을 하면요.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주가거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디램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다른 미국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아래쪽으로 좀 계속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주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마이크론이 시장에서 좀 돌아서야지만이 우리나라에 있는 하이닉스도 주가가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 보면 하이닉스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계속 출회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하락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좀 돌아서 줘야 우리 SK 하이닉스도 역시 조금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네, 우리나라 주가는 대부분 종목들이요.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하이닉스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이 D램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먼저 돌아서야지만이 하이닉스가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미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식의 차트를 보면 좋을까요? 오늘 준비하신 강의가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오늘 강의가 네. 기업의 성장성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시황 잠깐 이야기 더 하고 알겠습니다. 더 하고 이야기를 보는데 오늘 시황은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나머지 기타 이제 현대차를 비롯하여 대형주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반등을 볼 때 보면은 이제 추세 반등이냐, 기술적인 반등이냐, 자율 반등이냐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저는 오늘 반등을 보면은 좀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이 짙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은 시장을 특별히 상승세로 전환시킬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보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나라 코스피는 제가 보면은 이 가격대에서 기간 조정, 행보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증시가 V자형 반등을 보이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 예상을 하면서 오늘 반등은 자율 반등, 기술적인 반등은 성격에 일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기술적 반등일 뿐이고 조금 약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바라보시는 거네요. 예, 지금 시장의 주변 여건을 보면은요. 저는 이제 미국 증시하고 분석을 많이 하면서 우리 증시를 많이 예측을 하는데요. 최근 미국 증시에 보면 대형 기술주들, 마가나 빵주들을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주가를 치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행보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가장 핫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5차 경기 부양책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지금 의견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1조 달러로 가지고 부양책을 실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1조 달러는 부족하다. 3조 달러 정도까지 하자. 너희들이 집권당이 3조 달러 가져오면은 부양책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의견차가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두 번째 핫 이슈가 뭐냐면은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중국하고 대화하기 싫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당분간은 지수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IT주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IT도 보면은 이제 여러 파티 쪽으로 보면은 IT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비록 조정을 보였지만은 반도체 소부장들은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도체 소재들도 흐름이 좋았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좋았고 그다음에 오늘 반도체 장비 업체도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IT 업종, 그다음에 휴대폰 부품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좋으면서 소부장 쪽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전개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투톱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일부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제로 가치가 있는 종목들, 그럼 실적이 호전된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선별적인 상승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기술적인 반등에는 성공을 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증시와 같이 연관을 지어서 바라봤을 때는 기간 조정이나 횡보적인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이제 강의를 들어보고 그 후에 여러분도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189902994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강의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느님이 오늘 그럼 준비하신 강의는 어떤 건지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가를 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가장 저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종목 발굴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종목 발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고요. 어. 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한번 들어오시면은 네. 제가 자세히 그건 설명해 드리고 오늘 방송은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업종이나 섹터를 선택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가 어느 쪽인가. 그것을 가장 첫 번째 선정 요건의 첫 번째 요건도 그러니까 유망 섹터고 업종을 선택을 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섹터 안에서 종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 종목 선정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저는 성장성을 봅니다. 성장성이 있냐, 이 회사가. 그 성장성에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항상 볼 수 있는 재무제표에 보면은 매출이 과연 매년 증가하고 있냐, 안 증가하지 않냐. 저는 이제 그 선정 중에서 매출이 매년 꾸준히 한 20% 정도 증가한 종목들을 가장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영업이익도 매년 한 20% 정도 증가하면 저는 대단히 양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보는 성장성을 저는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저 기준에 맞나, 그래서 먼저 뽑습니다. 그러면서 그 매년 한 3년간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매출이 증가하는 업종은 일단은 먼저 뽑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내재 가치를 봅니다. 내재 가치 중에는 제가 가장 중요시 본 것은 이제 부채 비율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유보율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유보율이 어느 정도 된가 좀 보고, 그다음에 BPS를 봅니다. 주당 순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된가를 제가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이제 거래량을 봅니다. 저는 일종의 세력이라 그러는데요. 거래량이 수반돼야지만이 저는 주가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삼박자가 맞아야 주가가 움직입니다. 일자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재 가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세력이 있어야지만이 이 삼박자가 맞아야 주가는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매매를 하면서 좀 좋아하는 주식을 한 종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DB하이텍이랑 같은 종목을 좋아합니다. DB하이텍을 보면요. DB엔텍이요? DB하이텍이요. DB하이텍. 예, DB하이텍. 예, DB하이텍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오늘 보면 11% 정도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DB하이텍을 보면은요, 이 종목은 보면은 매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보면은 매년 꾸준히 일어납니다. 2017년에 보면 6,700 정도. 그 다음에 2018년도 매출이 증가하고, 작년에는 8,000원까지 증가하고, 금년에는 9,600 정도 이렇게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보면은 영업이익도 2017년에 1,400억 정도, 2018년에 약간 감소를 했는데요. 네네. 2019년에 1,800억, 올해는 2,800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매출해가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종목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고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이 종목을 추천하더라도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과연 증가하는가 안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면은 주식 실패 확률을 한 90%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 매출액 단위가 적어도 증가만 한다면 괜찮다고 보면 될까요? 증가가 보면은 이제 그 파일도 저 보기는 보는데요. 네네. 보통 이제 파이도 뭐 100억 미만에서 증가는 별 의미가 없고요. 100억 이상 되는 매출에서 증가, 파이가 좀 있어야지 증가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몇십억 가지고 증가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그러면은 이 기술적 분석보다는 이걸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보다는 이제 기업에 대한 성장성, 내재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이것을 저는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저는 종목 개발하는데 보조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보조 지표로.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선정할 때 제가 보면은 DB하이텍을 선정을 딱 했다. 그러면은 제가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먼저 그 내재 가치를 또 봅니다. 내재 가치를 보면은 얘가 이제 유보율이 얼마 정도 나오나, 부채 비율이 얼마 나오냐, 딱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좀 유보율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218% 정도. 영업이익률도 한번 체크를 하고요. 영업이익률도 보면 한 20%가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BPS도 한번 체크를 합니다. 이 체크를 한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일단은 이 종목을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세력을 판단할 때는 저는 이제 거래량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네. 거래량이 이제 저는 이제 50% 이상 오른 종목은 절대 쳐다보질 않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바닥이라는 신호를 잡았을 때 제가 이제 매수를 들어갑니다. 바닥이라는 신호는 어떻게 잡나요?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기준을 보면서 차트를 보고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면은 이제 퍼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퍼 개념이요? 네, 이제 보통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퍼가 한 15배 정도 보면은 바닥권 10배 정도 바닥권이라고 보고 멀티플을 적용할 때 제가 보면은 이 DBIT 같은 경우는 최소한 15, 20까지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서 퍼 개념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합니다. 조금 와닿진 않거든요.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건 차트로 가지고 퍼 개념을 설정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바닥권이라는 것도 영업이익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이제 퍼가 얼마 정도 저평가돼 있냐, PBR이 얼마 돼 있냐. 네네. 그러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거래가 실리고 있구나. 그러면은 세력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구나. 그럼 매집 세력이 좀 있구나. 그런 걸 판단하면서 종목을 고릅니다. 퍼를 통해서 알 수 네. 있는 거군요. 그러면 또 이제 성장성과 내재 가치, 수급 거래량 이 네. 세 개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세 개를 가지고 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업종하고 섹터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네. 그 섹터 안에 업종 안에서 가장 훌륭한 종목 될 수 있으면 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고 세계에서 1등할 수 있는 기업, 그러면 한국에서 1등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찾습니다. 그러면 요즘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계시는 업종 섹터는 어디인가요? 제가 보면 요즘에는 좀 섹터를 보고 있는 쪽은 제가 인공지능 쪽에 좀 하나 인공지능. 지금 종목을 하나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줄 수가 없고. 그게 예. 내가 종목을 발굴하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공부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지금 하고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송펀드님을 접하신 분들은 전문가님이 어떤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는지 지금 들어봤는데 예. 조금 예시를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동부하이텍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저도 바닥권에 좀 매매해가지고 최근에 좀 매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종목을 유행의 종목을 어떤 종목을 좋아하냐면 니노공업 같은 종목을 좋아합니다. 저는 니노공업이라고 니노공업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니노공업은 보면은 이 종목도 재무제표를 보면은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도 높고 보면은 2018년도부터 보면은 매출이 한 6천억 정도, 2019년에 8천억 정도, 그러니까 2020년은 9,600억 정도, 영업이익도 1,100억, 1,800억, 2,800억 엄청난 실적이 증가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좀 중장기 투자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정말 기본에 충실한 정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내 종목이 과연 잘 선택한 종목인지 아닌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지 가치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 18990292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비 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랜드를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은 10%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은 마이너스 9%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요? 이렇게 뒷번호 8307님이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얼마다고요? 매수가는 남겨주지 않으셨네요. 네, 매수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근데 마이너스 한 9% 손실을 보고 계신다고 해요. 9% 정도요? 네. 네. 그러면 SK 바이오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원래 이제 그 SK 그룹에서 있다가 최근에 이제 현대백화점 쪽으로 M&A가 됐죠. 얘가 이 주식이 제가 보면은 M&A가 안 됐으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네. 얘들이 주로 하는 사업 포트가 보면은 이제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원료의약품 쪽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현대백화점 쪽에서 이제 화장품 쪽에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SK 바이오랜드를
ML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가 그동안은 바이오 관련주로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네.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하장국 쪽으로 사업 비중이 편입되면서 네. 이번에 그 바이오 시장이 바이오 관련주로 올라갈 때 이 종목은 소외됐다는 거 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가가 제가 보면 이제 가장 주가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냐면요. 네네. 현대백화점 쪽에서 이 종목을 M&A해 가졌는데 과연 현대백화점 쪽에서 과연 화장품 브랜드를 얼마나 잘 키워나가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한샘 같은 그 의류업체도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지금 브랜드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네. 한샘도. 그런데 제가 보면은 SK바이오랜드를 제가 보면은 현대백화점에서 인수를 한 다음에 제가 보면 화장품 사업을 좀 키우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었을 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화장품 쪽으로 키워가지고 상당히 잘 키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본 현대백화점 쪽에서도 SK바이오랜드를 화장품 회사로서 성장시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면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네네. 주가가 뭐 움직이기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네네. 지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현대백화점이 좀 키워나가면은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뭐 기술적인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네네. 주가가 여기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량이 그렇게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는 제가 보면은 행보 조정 내지 하락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홀딩을 한다라고 한다면 몇 개월 정도로 지켜보면 될까요? 제가 보면은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 SK바이오랜드가 지금 움직일 시기적인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다시 상승세로 변할 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래량이 언제 수반되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보면 최소한 한 2, 3개월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랜드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성장성이 있다라고 홀딩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은 테스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테스나요. 테스나요? 네, 86,000원에 보유 비중은 4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테스나는 어떻게 기업의 성장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종목 상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라는 우리나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핀스테 반도체 이제 후공정 테스트 업체에서는 가장 훌륭한 업체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 상당히 흐름이 상당히 좋지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자금 조달한 1,000억을 해가지고 공장을 크게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파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테스라는 제가 아까 퍼 개념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진단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라 같은 게 이제 금년도에 잠깐만요. 이거 단말기가 안 바뀌어요. 다시 들어가요. 퍼 개념으로 본다는 게 아까 바닥권에 있는지 그러니까, 없는지 확인하는 게 퍼 개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무제표가 안 바뀌어가지고 네. DBAT로 나와가지고 그러면 테스나 네, 그냥 제가 이 재무제표가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단말기에서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영업이 가고 매출을 제가 좀 봐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그 데이터가 안 바뀌네요. 그래가지고 포 개념으로 제가 접근하기로 하는데 그럼 테스나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수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나는 이제 후공정 쪽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장비 업체죠. 네. 최근에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에 이제 테스트 장비를 주로 장비를 생산한 업체인데 최근에 약간 상반기를 좀 고전을 했죠. 히더폰 판매 쪽이 약간 주춤하면서 약간 고전을 했는데 중장기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수혜가 좀 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전망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적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네네. 제가 접근하지 못 해드려서 미안하고요. 제가 보면 테스라는 이제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라도 최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최근 이제 조정면을 보였는데요. 지금 20일 이동평균 전후에서 지금 하방 결선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은 이 종목도 이제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인 후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가격대는 중간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경우는 한번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테스라는 매도하는 것보다는 보유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실적을 가지고 좀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네, 역시나 테스라 역시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좋은 것 같다. 홀딩 의견을 주셨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은 어떤 가치가 있을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젠 이텍스 보내주셨고요. 네. 매수가는 11,250원에 보유 비중은 20% 정도 들고 계시는데요. 얼마에 샀다고요? 11,250원이요. 11,250원이요? 네, 오늘 같은 장에도 오르질 않네요. 더 들고 가야 되는지 손절을 쳐야 되는지 고민이 되신다고 하고요. 뒷번호 5780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테라젠 이텍스. 네, 테라젠 이텍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 DNA 관련주가 세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이 DNA 링크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DNA 관련 중에서 가장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마크로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도 DNA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에 테라젠 이텍스도 DNA 관련주고, 우리나라의 DNA 관련주는 세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테라젠 이텍스는 보합을 그려졌고, 나머지 두 종목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KDNA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KDNA 관련해가지고 지금 DNA 관련주 그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입찰을 받을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서 DNA가 시장에서 좀 알려지면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테라젠 이텍스는 지금 보면은 약간 그런 DNA 관련 사업 중에 지금 약간 소외되면서 어느 시장에 좀 움직이를 못했는데요. 이 테라젠 이텍스 같은 종목은 제가 보면은 최근에 그 물적 분할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 DNA 관련 쪽하고 의학 쪽하고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 테라젠 이텍스는 제약 영업 쪽으로 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DNA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DNA 관련주는 자회사로 분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회사가 좋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메디팩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메디팩토가 지금 1대 주주로 이제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메디팩토가 1대 주주입니다. 네네. 예, 테라젠 이텍스가. 예.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지금은 좀 약간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회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메디팩토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자회사들의 DNA 관련주 좀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DNA 쪽에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주가가 차트를 보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홀딩하는 전략 보이고요. 제가 보면 반등이 나올 경우는 한 2,5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개월 정도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게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주일 정도만 이게 횡보하거나 좀 조정을 받아도 마음이 조급하고 굉장히 힘들고 잠도 안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좀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일반 투자,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주식을 한 30년 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버냐 못 버냐는 저는 이제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잠깐 해보면 압니다. 급한 사람은 절대 못 봅니다. 여기서는. 네.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보면은 항상 급해서 되지 않고 그다음에 남들을 부러워해서 절대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회사를 모르고 주식을 삽니다. 우리 같은 고수들은 먼저 기업을 분석하고 주식을 사는데 제가 보면 일반 투자가들은 누가 좋다 그러면은 무조건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기 시작하면 주식을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주식을 사기 전에 이 회사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좋다 그래 무조건 사는 거 아니라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진짜 정확히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것을 내가 한 달 가져가도 손해가 날까 안 날까 해서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주식을 매수하면은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아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네. 재무제표가 안 좋아도 네.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럼 왜 그런 걸까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보면 이제 세력들이 끌어올려서 그러지 않을까요? 세력주들은. 네, 세력주는 그러면은, 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일종의 세력주라고 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저는 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그건 일시적인 수익에 불과하더라고요. 긴 텀으로 보면은 실제적인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테마주나 급등주를 잘 안 합니다. 그러면은 요즘 같은 시장이 막 변동성도 계속 크고 단계적으로 봐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님은 중장기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보면 요즘 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힘든 장세입니다. 요즘 장에서는 제가 보면 돈 벌려 그러면은 손해 볼 확률이 큽니다. 요즘같이 장이 좀 침체되고 횡보장이 연출될 때는 우선 자기 자산을 지키는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라는 매매보다는 자기 자산을 지키는 매매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자기 자산을 지키는 장세인 것 같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종목 상담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롯데관광개발을 매수를 하셨고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고 남겨주셨고요. 비중은 40%, 매수가는 19,000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뒷번호 2502님이 남겨주신 롯데관광개발. 거래 정지된 거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롯데관광은 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보면은 매수를 잘한 건데요. 저도 이제 예측을 못했거든요. 이제 보면은 거래소 시장이 있는 종목들은 분기 매출이 5억 미만이면은 거래 중지가 되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분기 매출은 3억 미만이면은 거래 중지가 되는데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실질 상장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실질 상장 실질 심사 그것을 지금 이제 거래소에서 조만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롯데관광개발이 이번에 2분기 매출이 5억이 미만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이번 실질 상장 심사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1조 한 6천억짜리 지금 리조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수급을 봐도 최근에 보면은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한 달 동안 한 8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누적으로 보면은 한 76만 주 매수를 했죠. 그만큼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계가 힘들었기 때문에 매출 감소에 따라서 일시 정지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닉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신 뒷번호 9396님이 남겨주신 하이닉스 또 봐주시죠. SK 하이닉스요? 네, SK 하이닉스. 네. 아까 SK 하이닉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아까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반도체 칩 생산업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원래 컨센서스가 1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최근에 하이닉스 이 3분기 실적이 1조 2천억 정도까지 감소를 하고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증권사들이 그다음에 각 증권사가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가 주가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돌아서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하이닉스를 보면은
기관과 예금들의 매도세가 계속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과 예금들이 좀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기관하고 예금들이 보면 거의 한 달 동안 보면은 다들 지금 기관하고 예금들이 매도하고 일반 투자가들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메이저 수급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여기서 지금 돌아서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세는 완전히 좀 붕괴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하이닉스를 손절을 치고 나오기는 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 한번 매도 타임을 한번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젠백스 한번 봐주시죠. 38,908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10%. 10%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오늘 젠백스가 오늘 좀 올랐네요. 젠백스는 참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주식이죠. 사연이요? 사연이 많은 주식이죠. 젠백스는. 참 어떤 사연이 보면은 있을까요? 세력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주식 중에 하나죠. 아, 맨날 신약 개발 능력, 뭐 최장 그럼 이런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주가의 좀 역사를 알죠. 이 주가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였다. 이게 주가가 흐름을 좀 알고 있죠. 종목명만 들어도 네. 어떻게 그렇게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주식 공부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많이 했죠. 저는 종목들을 보면은 어떤 종목은 실적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거의 알죠. 회사가 뭐 하는 회사를 제가 알고. 그러니까 저는 차트보다는 그 회사 내용이 이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을 가지고 있나. 네. 그런 것을 저는 미리 알죠. 그런데 저까지는 모르고요. 네네. 보고서가 나온 고가지수 정도는 제가 다 압니다. 보고서에 나온 종목들은 제가 거의 매일 보고서를 거의 다 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용을 제가 어떤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젠백스 이야기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젠백스도 보면은 이제 올 초에,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이제 그 치매 치료제 가지고 주가를 한번 많이 해먹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10,000원에서 43,000원까지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바이오가 올랐지만은 얘는 미리 한번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참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췌장암 치료제, 요즘에는 치매 치료제 대단한 것 같아요. 신약 개발이. 그런데 제가 보면은 젠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회사 그 경영자가 저는 경영자를 또 회사를 선택할 때요. 경영자의 그 도덕성을 좀 봅니다. 그 사람이 도덕성이 좀 괜찮나. 그런 젠백스 같은 경우는 내가 보면 경영자들의 도덕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젠백스는 중장기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손에 안 나는 선이면은 한번 매도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회사가 아닙니다. 중장기 투자를 가치가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좀 매도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AP 시스템 12,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무슨 시스템이요? AP 시스템. AP 시스템이요? 네. 12,500원에 매수가가 있고요. 그리고 12,500원요? 500원요? 네. 그리고 보유 비중은 30%. 네. 뒷번호 1236님이 남겨주신 AP 시스템 한번 봐주시죠. AP 시스템이 최근에 주가가 너무 못 움직였죠. AP 시스템이.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이다가 최근 또 많이 빠졌죠. 네.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LCD 쪽에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LCD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체가 LG 디스플레이, 그다음 삼성 디스플레이 두 개가 회사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LCD 쪽에 공장 가동률이 안 좋았죠.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강저우 공장이 중단되고 금년 7월부터 가동을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다음에 파주 LCD 공장도 지금 보면은 가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가동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폴더블 생산이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 가동이 좀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AP 시스템 같은 그런 금년 상반기 주가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데 저기 하반기로 올수록
전문가님, 저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거는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진 않아요? 아, 대량 거래가 여기 한번 터진 거요? 네. 대량 거래가요? 이것은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제 그 파주하고 강조 쪽에 공장 가동한다 그래가지고 네. 일시적 호재가 나가지고 한번 올랐습니다. 이 주식에. 아,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호재이기 때문에 한번 올랐었다고. 이 한번 호재가 나왔다고 지속적인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거래가 터졌다고 좋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주가는 보면은요, 제가 보면 APC들은 바닥권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보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 그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동률이 상승하면은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은 APC 시스템은 지금 거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럽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면 좋을까요? 아, 어느 정도 그것은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신의 영역이다. 그것은 네. 기간을 정해준다면은 제가 딸렸던 거다고 하죠. 기간을 일찍 갈 수 있으면. 그런데 지금은 주가는 네. 보면은 바닥권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바닥권인 것 같고 홀딩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지금 한 7분 정도가 남아 있고요. 다음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쌍용 양회 보내주신 뒷번호 4004님의 쌍용 양회 매수가는 5,650원에 보유 비중은 70% 정도 들고 있다고 하십니다. 쌍용 양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전문가님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예, 쌍용양에는 제가 보면은 오늘 210원 정도 올랐네요. 쌍용양이가요. 우리나라 이제 세멘트 업체들이 상당히 요즘 거전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건설기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건설기가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당연히 후방 산업인 세멘트 업체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세멘트 관련 업종보다 최근 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이제 차트를 분석을 해드리면요. 이 종목은 최근에 1차 상승한 후 눌림목 조정 후 좀 2차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거래량을 봤을 때는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주봉상을 봐도 제가 보면은 상승세가 한 6,500원 정도까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업이 지금 조금 좋지 않아도 그래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제가 보면은 이 종목이 뭔가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제가 그런데 종목 중에 이제 좀 가끔 생각이 안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요. 예. 그러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예,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 잡아주신 만큼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상담은 SD생명공학 한번 가볼까요? 1,800원에 매수를 하신 SD생명공학. 보유 비중은 30% 정도 들고 계십니다. 뒷번호가 6549님이 남겨주신 SD생명공학이요? 네. 만 원에 샀다고요? 1,800원이요. SD생명공학을? 네. 비싸게 샀었네요. 이 종목은 이제 화장품 업체거든요. 네. 화장품 업체거든요. 보면은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화장품들이 업체냐면 우리나라 2014년도에 보면은요, 이제 중국 쪽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중소 화장품들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이 중국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제 화장품이 보면은 사드 영향으로 내가 보면은 한화령이 한화령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 모든 업체들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중소형 화장품사들이 중국의 매출이 좀 약간 어려운 상태에 있고 특히 중국 녹화 업체들이 상당히 기술력이 품질이 향상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중소형 화장품사들이 중국 녹화 업체들하고 경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형 화장품사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D생명과학도 저도 상당히 어려운 지금 여건에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양재츠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그래가지고 네.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 좀 강하게 오르면서 맞아요. 이 종목도 주가가 최근에 좀 올랐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 양재츠 그 예고 담당 정치국원이 우리나라 방문하는 소식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보면 이번 기회에 이 종목도 상승을 하면은 7,000원 정도 가면은 한번 매도했다가 다른 종목을 한번 교체 매매를 한번 고민해보는 것이 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화장품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예. 중소형 화장품들은 지금 실적이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기는 적합한 업종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은. 네, 단기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번에는 일진 머티리얼즈 5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은 30% 정도 들고 계시고요. 1년 넘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좋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지박 동박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동박업체가 몇 개가 있냐면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것이 두산솔룩스, SKC,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우리나라 동박업체 3개가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동박 쪽에 그 사업 전망이 상당히 좋으니까 고려아연도 동박 산업에 진출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지금 동박 공장을 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그 생산 공장이 어디에 있냐면은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지금 제2공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준공을 했는데 그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장의 수율이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일진 머티리얼은 주가는 지금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는 매도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일진 머티리얼은 보유 전략 좋아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에 지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님이 혹시 온라인 강의도 준비하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준비하신 강의는 어떤 건가요? 내일 제가 저녁 7시에 하는데요. 제가 아까 오늘 종목 선정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시간이 없어서 못 해냈는데요. 네.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한가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 오후 7시에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7시에 송펀드 전문가님이 어떤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는지에 대한 그 노하우를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공개 방송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 189902994번으로 방송 신청 이렇게 딱 4글자만 남겨주신다면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친구 2부 송펀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나와주신 만큼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후나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가 보면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했고 우리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시세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내 계좌를 지키는 매매가 가장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남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다음에 서둘리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다음에 서두르지 말고 자기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장이 지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단타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송펀드님 마지막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대박친구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대박친구 3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